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우 보증 시수소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량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미소의 중요성, 어미소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 이, 이 능력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소를 내놔놓고 그 소 좋다, 또는 이 소는 체중이 몇 킬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 소는 어떤 소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우수하다, 체중이 우수하다, 아니면 이 육질이 좋다, 아니면은 체형이 좋다, 뭐 어떤 뭐든지 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요 경제 행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행질들이 어떻게 해서 개체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은 그 소가 갖고 있는 유전자, 그 소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걸 우리가 G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모든 소는 이제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유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소가, 특히 이제 소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어준다, 그러면은 그걸 그 유전자의 이 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료도 먹이고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경제성이라고 해요. 경제성.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수입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투입을 어느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장의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는 급여하는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소는 좋게 나오고 어떤 소는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 개체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이 관리, 농장 규모, 사료 급여라든지 노동의 질이라든지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줄 수 있잖아요. 오늘도 더 좋은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오늘은 더 좋은 사료를 먹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유전자는 오늘 지금 바꿔 끼울 수도 없고, 내일 바로 바꿔 끼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환경, 사료 환경 이런 요건 이런 것들이 다음 이 소의 자손에 가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유전자다, 유전자. 이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됐을 때 그 만큼의 자식에서 요 Y 부분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부분만큼 자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Y를 이제 우리가 측정한 값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마벌린 석화 8이다 고 했을 때 집단 평균이 마벌린 석화 6이고, 예를 들어 여기 8이고 이거는 마벌린 석화 집단 평균 6이다. 그리고 플러스 G가 얼마이고 플러스 E가 얼마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얼마냐, 요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집단 평균은 평균적으로 이런 그 유전자가 이렇게 가져 있으면은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유전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값은 이 6입니다. 6. 요게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집단 평균이. 그래서 이제 어떤 놈은 요거보다 못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이거보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유전체에서 온 거냐 아니면은 환경 때문에 온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에서 온 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요게 예를 들어 플러스 2고 요게 예를 들어서 환경에서 온 게 플러스 1이다. 아니지. 제로다. 이러면은 8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뮤를 이쪽으로 평균을 이쪽 함으로 넘기면은 y-뮤가 됩니다. y-뮤. 이걸 우리는 흔히 스몰 y로 표시하는데 y-뮤는 g 플러스 2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이 g를 adi라고 표시하는데 이 a를 여기 보면 상가적 유전자 효과, d는 우성 효과, i는 상위성 효과. 이렇게 이제 이 g도 유전체도 유전자의 작용 방식에 따라서 상가적 유전자 효과와 우성 효과, 상위성 효과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성 효과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헤테로 유전체가 이렇게 했을 때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다. 이러면 이게 우리는 이제 이거를 헤테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헤테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헤테로자이고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헤테로자이고트일 때 발생하는 게 우성 효과입니다. 이 우성 효과는 이게 자손이 반드시 헤테로가 될 거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성 효과는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상일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상일성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장이 안 되는 그러한 유전체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A만이 오롯이 자식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한 유전적인 우수성, 그걸 우리는 그래서 이 A를 우리는 A의 총합을 모아가지고 육종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종가. 그래서 이 개체 간의 차이 편차 y는 A, D, I, E로 하는데 그 중에서 자식에게 그대로 정자나 난자에 얹혀가지고 넘어가주는 그러한 유전적 효과, 그 효과는 A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이제 육종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육종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브리딩 밸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육종가라고. 육종가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육종가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A다. 그래서 여기서 육종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상가적 유전자 효과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각 대립 유전자들의 평균 효과의 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유전체는 이렇게 염색체는 이렇게 막 있죠. 그죠? 이렇게 쌍을 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마다 위치마다 유전자가 쌍을 다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 각각 쌍을 이루고 있는 각 유전자들이 어떤 작용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 우승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상위성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상가적 유전자 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그 대립 유전자들이 갖고 있는 상가적 유전자 효과를 평균 효과들을 총 합친 것을 우리는 육종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육종가 중에서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 중에 요 절반만이 정자나 또는 난자에 요게 들어갈 수도 있고 요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요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요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요게 들어갈 수도 있고 요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확률적으로 어느 게 들어갈지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지만은 어쨌든 EN 배치 소 같은 경우는 유전자 염색체 총 30개가 있으니까 30쌍을 이루고 있죠. 그죠? 30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쌍이니까 총 60개죠. 염색체가. 총 60개 중에서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 정자나 난자를 형성할 때 여기에 30개, 여기 30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자식에게 넘어갈 때 이렇게 30개를 품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총 이 효과의 총 개체가 갖고 있는 효과의 총 합은 염색체 60개가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게 이제 브리딩 밸류라고 그랬잖아요. 브리딩 밸류. 육종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가는 거는 정자나 난자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거는 이 중에서 절반만 따라가니까 결국은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2분의 육종가 이 순놈이나 암놈, 어미나 아비가 갖고 있는 유전자 효과의 총 합의 절반만 정자를 통해 가지고 자식에게 전달되고 또 그 절반은 난자를 통해 가지고 또 자식에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그 어미소나 아비소가 갖고 있는 전체 유전 능력의 절반이 자신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절반의 값 이걸 우리는 PD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D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이 P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PD. 그 대부분 이제 경우에 이제 이 PD 이렇게 표시해 놓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후대 능력 차다. 그러니까 프로제니 디퍼런스다. 그래서 여기서 PD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서 다른 후대들, 다른 개체의 후대들하고 내 후대가 얼마만큼 더 우수하냐, 더 불량하냐 하는 그 값을 나타낸 것이 PD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트랜스미팅 어빌리티에서 TA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 후대 능력이 얼마만큼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 추정한 값이다. 이래서 predict 또는 estimate 해가지고 P를 붙이거나 E를 붙이기도 합니다. 앞에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우리 한우에서는 이 후대의 능력 차를 표시할 때 EPD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EPD라고 하는 것은 그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 효과의 총합을 2분의 1로 곱해준 값이다. 즉 절반으로 나눈 거다. 왜 절반으로 나누냐? 그 소가 갖고 있는 전체 유전체의 절반이 정자에 포함이 돼 가지고 자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편차 y는 스몰 y는 여기서 스몰 y는
A 플러스 D 플러스 I 플러스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요. 한우의 18개월령 체중을 한번 예를 들어 봤어요.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1001번 소와 1002번 소, 1003번 소가 있는데, 3마리가 있는데 1번 소는 600kg이고 18개월 체중이, 2번 소는 450kg이고 3번 소가 450kg이더라. 같더라, 이 체중이. 그래서 이 600kg이 어디서 왔는지, 450kg이 왜 나왔는지, 세 번째 소는 왜 이렇게 450kg 됐는지, 그걸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 뮤가 500kg이더라. 500kg입니다. 그 중에서 6종가, 여기서 6종가죠. 이 부분이 6종가입니다. 6종가 A가 20kg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10kg의 이 우성 효과, 유전자의 조합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헤테로자이고트일 때와 그 다음에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그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환경 효과가 플러스 70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나타난 효과가 플러스 10kg 작용했고, 그 다음에 6종가가 플러스 20kg으로 작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평균 뮤하고 합쳐가지고 총 600kg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는 평균 500kg에 비해서 450kg니까 마이너스 50kg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50kg이 왜 생겼느냐 하니까 환경 효과가 마이너스 40, 환경이 아주 안 좋았대요. 그 다음에 6종가가 마이너스 20kg이에요. 6종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유전자 조합은 우성 효과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플러스 10kg 작용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kg인데 Y는, 스몰 Y는, 이게 스몰 Y죠. 이게 스몰 Y입니다. 스몰 Y가 마이너스 50kg인데 환경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0kg으로 작용했고, 그만큼 까먹었다는 이야기죠.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6종가가 마이너스 5kg. 그 다음에 이 유전자 조합에 따른, 즉 헤테로나 그 다음에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오는 효과는 상당히 좋았대요. 높았대요. 이런 상황일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입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가장 가치가 높은 소는 어떤 소냐? 단장 Y 값으로 봤을 때는 1번 소가 600kg으로서 체중이 600kg에서 제일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일 좋아 보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600kg 1번이 좋아 보이지만은, 보면은 6종가가 이건 플러스 20kg. 근데 3번 소는 450kg이지만은 이 소의 6종가는 플러스 35kg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PD 값을 계산해 보면은, PD를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3번 소는 이 PD가 2분의 35니까 17.5kg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2분의 20kg니까 이거는 10kg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요 소의 자식을 얻었을 때와 요 소의 자식을 얻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 소는 17.5kg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요 소는 10kg이 플러스다고 했을 때, 그럼 요 차이는 얼마입니까? 요 차이는 7.5kg죠. 7.5kg. 그러니까 요 소의 새끼를 얻는 것보다는 요 소의 새끼를 얻으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7.5kg을 더 18개월령에 더 7.5kg이 더 좋은 그런 잠재 능력을 가진 새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수소의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아주 명쾌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자식은 결국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송아지의 육종가 A는 아비 육종가의 절반, 즉 아비의 EPD죠, 그죠? 어미 육종가의 절반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성인데, 송아지가 만들어진다. 물론 여기에는 여기에 플러스 여기 플러스 환경 효과, 플러스 우성 효과, 플러스 상위성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지면은 육종가에다가 플러스 이런 요소들이 더 가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표현한 값 y가 만들어지겠죠. 플러스 y는 플러스 μ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해서 y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제 골격은 뭐냐 하면은 요거다. 요게 골격을 이룬다 하는 것을 앞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후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 종모 시수소를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당대 검증과 후대 검증을 거쳐서 시수소를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시수소가 자식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우수성, 그게 이제 후대 능력차라고 그랬죠. 그걸 EPD라고 그러는데, 이 PD 형태로 이제 기록을 다 이제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각 시수소마다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번 이제 보면은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농협 한우계량사업소에 대한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은 여기에 정액 주문 안내, 그 다음에 시수소의 가계도, 시수소 능력 보는 법, 시수소 건진 내역, 일람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람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람표는 이 시수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시수소에 이제 이 번호가 KPM 번호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보면은 총 마지막 번호가 1322번까지예요. 1322번까지 시수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시소를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리스트를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시소의 번호 순으로 일단 쭉 나오죠. 번호 순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생일. 그 다음에 유전 능력에서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EPD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EPD. EPD라고 표시가 되고 냉도 체중, 배 췌장근 단면적, 등심 면적이죠. 등지방 두께, 근내 지방도, 그 다음에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체중이 좋은 놈부터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이걸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도체중이 쭉 설명이 EPD 값이 여기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KPN 1203번 이 소의 냉도 체중 EPD 값은 43.75kg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49번은 28.89kg입니다. 28.89kg 이게 냉도 체중 EPD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 소를 시수소로 해서 인공수정을 했을 때와 맨 1203을 사용해서 인공수정을 했을 때 그 자식에서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은 43 빼기 28 하면은 29 정도 되겠죠? 하면은 한 33 정도, 33kg 정도, 23kg, 13kg 정도 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내 지방도를 기준으로 한번 소트를 해보면은 근내 지방도 1314번이 현재로서는 근내 지방도가 가장 좋습니다. 1.42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1자리 1080번을 사용했을 때와 요놈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는 0.42죠. 0.42. 그러면 일단은 1314번을 사용을 해가지고 새끼를 얻으면은 1080번을 사용해서 얻은 새끼에 비해서 그 새끼의 근내 지방도가 0.42 정도 더 우수하다. 유전적으로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거보다 더 우수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덜 우수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냐 확률이니까.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기대를 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요 소의 구체적인 값을 표시해 줍니다. 구체적인 값을 표시하는데 이거 보면은 여기 화면에는 잘 안 나타나네요. 안 나타나는데 이 소의 이제 예. 구체적인 값을 한번 보면은 이 소의 이 KPM 번호는 1314입니다. 1314. 그리고 생산지는 강화지역이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2015년 등록번호 이렇고, 합의 의미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는 등심행입니다. 등심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에 대해서 유전 능력은 EPD 값이죠. EPD 값은 냉도 체중이 39.04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등심 단면적은 플러스 10제곱cm. 등지방 두께가 플러스 0.07. 근내 지방도는 플러스 1.42.
상당히 이제 우수한 그러한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소에 이제 분할육 성적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등심이 플러스 EPD 값으로 플러스 0.44%.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등심이 좋은 그러한 소고, 그 다음 앞다리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이건 이제 자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값입니다, 이게. 그 다음 체형도 보면은 흉위가 엄청 좋습니다. 흉위가 가슴 둘레죠. 가슴 둘레가 엄청 좋고, 전반적으로 체형이 좋은 그러한 체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도 이렇게 좋은 체형을 갖고 있겠지만은 자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체형의 능력이 이 정도로 우수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이 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가 능력치, 그 다음에 이 소가 갖고 있는 자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전적인 자질,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자료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걸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 암소한테 어떤 놈을 수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내가 골라서 선택을 하고, 이걸 이제 정액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암소한테 이제 수정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들을 이용했을 때 각각의 소들 이용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건친이라든지 건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일단 이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가계도도 있고 KPN 번호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213을 집어넣어주면은 이 소의 가계도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와 근친 관계가 되는, 예를 들어서 암소 아비의 KPN이 1213이다 그러면은 이놈하고 시수소, 지금 정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놈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수소가 123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들 간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근친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혈련 개수가 12.5% 미만이다 하기 때문에 근친 관계가 없으니까 적절히 정액을 사용해도 근친 관계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수소에 대한 검정 성적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보면 1213을 쳐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이 종 시수소의 아비가 누구고, 어미는 누구고, 외조부는 누구고, 조부는 누구고, 조모는 누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를 당대 검정을 했을 때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 거는 우리가 PD 값으로 본 것이고, 후대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를 본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 자신을 검증할 때 얻은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손 6마리를 가지고 평균을 냈을 때, 자식 6마리 평균을 냈을 때 성적입니다. 그래서 체중, 그 다음에 도체 행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의 평균 체형, 그러니까 체형 측정했던 성적이죠. 이게 성적이 이렇게 좀 나오니까 한번 참고로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암소의 능력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암소 검정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개체 자신의 능력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중을 측정하고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육질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체측을 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통을 조사하면은 이 친척들의 능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유전 능력을 평가해서 이 소가 갖고 있는 이제 능력을, 유전적인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작업들은 암소 검정 사업에 참여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런 데이터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암소 개량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수소를 활용해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쭉 교배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소를 왜 개량해야 되냐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태어나는 송아지의 유전체가 절반은 아비한테서 오고 절반은 어미한테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아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미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송아지의 능력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는 똑같더라도 다른 어미가 다를 경우에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30개월령에 이렇게 도축한 아비가 같은 놈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벌써 1,000만 원부터 해서 48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건 이제 어미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근친교배죠. 그죠? 근친교배를 하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근친교배를 하게 되면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전체에서 라지 A, 라지 A 또는 스몰 B, 뭐 예를 들어 스몰 B 이런 식으로 근친교배를 하게 되면은 이 동행접합체, 즉 호모자이고트의 비율이 자꾸 증가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많아지면은 나중에 가서 이게 이제 열성 불량 행질이 되겠죠. 불량 행질. 열성 불량 행질이 발현이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라지 B, 스몰 B 형태로 있을 때는 요 우성 형질에 의해서 우성 유전자에 의해서 이게 억제가 되던 게 이게 호모자이고트가 되면은 이 억제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발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체로 이제 물론 좋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 안 좋은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산, 기행, 그 다음에 능력 저하, 생산성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특히 번식 능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근교 개수가 10% 증가하면은 근거 퇴화가 어느 정도 일어난다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그럼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근교 개수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전 행매 간의 교배, 즉 동복 형제 간의 교배를 하면은 근교 개수가 0.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행매, 즉 부모가 다른 형제 자매 간의 교배가 이루어지면은 근교 개수는 0.125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와 딸소 간의 교배를 하면은 0.25가 돼. 이런 게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사촌 간 교배는 0.0625. 그 다음에 이복 사촌 간의 교배는 0.01 0316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세대에 걸친 전행맥 경우에는 0.375 이런 정도의 근교 개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경상대학교 축산학과하고 어떤 이제 이 협력 관계를 갖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축산학과가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발하게 우리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분야를 적어놨습니다. 세계오기 이력제,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법 키트, 그 다음에 친자 확인용 유전자 검사 키트, 그 다음에 품종 식별 검사 키트,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한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수정란을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이식하는 기술은 우리 축산학과가 갖고 있는 기술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발효사료라든지 미생물 균주, 그다음 이런 거에 대한 유효성 검사, 이런 거를 우리 김삼철 교수팀에서 활발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우리 경남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상품화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양한솔 교수나 주선태 교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고기 전도사로서 고기 그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홍희 교수가 이제 축사 자동화라든지 ICT 기술을 이제 하는 데 접목하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 뭡니까 발정 체크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제품화해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직접 개발에 참여한 교수죠. 그래서 경상대학교 축산학과는 물론 이제 이론적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립을 하고 그걸 이제 활발하게 산학협력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어플을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참고로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안드로이드 같으면은 주로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우 계량, 그 다음에 한우 정액, 그 다음에 이력제에 관련되는 거, 유통종합정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사전도 있고, 한우 계획교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우 계량 정보 서비스, 이건 이제 한국 종축계량협회가 이제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어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수정 통합관리 시스템, 이거 종축계량협회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 시수소를 활용해 가지고 시수소의 정보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암소 검정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를 이제 개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직접 만나서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세 가지의 슬라이드에서 이제 주로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따로
옥정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